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늘은 예스24를 읽을 때는 보통 그 월간호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 훑어보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8월호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강인욱 고고학은 가장 미래인 학문이라고. 이분이 그 기억이 나는 게 교보문고 가면은 강인욱 씨가 쓴 고고학 책이 있어요. 그게 뭐 제목이 아마 이걸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고고학은 잠시만요. 후회의 학문이기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르게 팔 걸 하고 늘 생각하죠. 여기서 글은 정의정 씨, 사진은 한정구 씨가 하셨고요. 맞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에서 고고학자 강인욱은 전남 벌교 조개무지에서부터 카자흐스탄의 황금 인간까지 다양한 고고학의 면면을 다룬다. 깨진 토기 조각을 이어붙이고 흙으로 뒤덮인 석상의 색을 추론한다. 그릇바닥에 남아있는 성분에서 술을 마셨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한다. 유물을 발견하는 것이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황금 유적도 어느 민족이 우월하다는 절대적인 증거도 없다. 그저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후 지속되는 고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강인욱 씨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고고학의 의의를 우리는 왜 죽은 사람을 기리는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물이 발견되는 건 무엇 때문인지 인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시작된다. 별로 이해가 깊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고고학. 무덤불, 술, 음악, 색채 등으로 고고학을 엮었어요. 소재,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제가 느끼는 고고학이기도 했고요. 보통 우리나라 무덤에서는 토양 성질 때문에 인골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 러시아에서 발굴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덤에서 유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골의 대퇴골 사이에서 아이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출산 중에 죽었다는 뜻이죠. 결국 제가 보는 유적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현장이었어요. 제가 보는 모든 유물은 그들의 가장 처절한 감정이 녹아있는 물건이었고요. 생로병사의 사가 무덤이라면 희로애락의 락은 음악이나 술이 되겠네요. 침이나 문신도 사람을 고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될 수 있겠죠. 환각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그들의 병을 고치는 수단 중 하나였고, 문명의 생존과 멸망은 인간의 생과 이어져 있어요. 인간의 오감면에서도 얼마 전 발해와 부여 유적에서 지금 쓰는 형태와 같은 귀이개, 귀파는 도구구나. 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했을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하셨던 기억이 나요. 실제 강연이 성사되기까지는 딱 1년 걸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고고학 강연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제작진도 잘 나올지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고고학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보다는 이분이 아마 첫 게시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고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쓴 책이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첫걸음을 디디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이 민족주의와 결부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게 아닐까요? 언론 보도가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언론은 우리나라 최초, 최대, 세계적 기록 같은 것만 부각해요. 고고학을 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리죠. 얼마 전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서원이 있어요. 그건 세계인이 우리를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무조건 타이틀을 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고학이 민족주의라는 탈을 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대해서 고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밝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밝히기 때문에 고고학이 위대해진다고 생각해요. 민족주의의 탈을 쓰지 않더라도 고고학은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기울어졌나? 자, 고대부터 한국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과 유라시아도 평소 유라시아면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원래 유라시아가 하나 떨어진 대륙은 아니잖아요. 아라비아 쪽으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사하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국과 무엇이라도 비슷하면 그 땅이 한국 땅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세요. 역사에서만은 이상하게 그런 일탈이 당연시 되는 거죠. 히틀러도 고대사를 이용해 아리아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독일 사람을 하나로 뭉치려고 했거든요. 20세기 초 일본도 위대한 야마토 민족이 열등한 한국과 중국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환단고기도 이제까지 일본과 독일에서 발견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해야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람의 눈으로 역사를 읽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자민족 중심주의가 득세하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보는 거죠.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우리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온 폐해 같아요. 보통 한국사를 한국사라 부르지 않고 국사라 부르는데 자신들은 다르다는 거죠. 해방 뒤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한국사만이 훌륭하다는 역사관이 이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진리로 가는 과정. 고고학에서 유물은 조각이 많이 없어진 퍼즐 같아요. 유물의 시간적 차가 너무 크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려고 해도 함정에 빠지기 쉬울 거고요. 고고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그럴 거예요. 그쵸. 예컨대 천문학자들은 몇천 광년 떨어진 거리를 보고 화성에 가본 적이 없어도 화성을 연구하죠. 모든 학문은 멀리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은 느리지만 늘 진리로 가는 과정이기에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재밌겠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추론 방법을 쓰시나요? 이분은 아직까지도 함정을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교차 검증과 함께 언제라도 제 발견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고학은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미래 학문입니다. 어떤 유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가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유물을 발굴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상상력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유물을 눈앞에 두면 생각지도 않은 게 피어오르거든요. 유물은 미지 그 자체죠. 음. 어, 네, 이걸 제가 묘사하기엔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걸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상상력을 억제하라는 말은 생소하네요. 보통은 상상력을 펼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약간 제가 불만이 너무 많네요. 유물이라는 게 보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 책 펼치고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상 상상을 함부로 논문에 넣을 수는 없죠. 여기서 논문 상상력을 논문에 넣게 되면 어, 쓰레기 논문 역사서도 쓰레기가 되고 음, 예, 학문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상이란 거를 아무데나 넣으면 논문에 넣을 수 없었던 혼자만의 메모를 한 번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세상에 보내고 싶었어요. 이 책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본 것 같아요. 두만강 유역에서 발굴된 침통과 침도 처음에는 뼈바늘로 생각하셨다고요. 뼈바늘은 바느질을 할 때 쓰는 도구로 생각하셨다는 것 같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10년만 가도 소원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2년 전에도 제 설을 엎은 적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가지고 한국의 청동기 기원이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라는 논문을 썼는데 얼마 전에 그보다 500년 앞선 주거지에서 새로운 청동기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아는 척인데, 이, 이 유물이 몇백 년 전에 나온 건지는 방사선 동위 원소인가? 그런 걸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도가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그걸로 알 수 있다고 하죠. 오히려 주장을 바꾸는 것보다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도 귀를 막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실패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고고학자라고 생각해요. 고고학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유물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팩트를 재구성하는 것 뿐이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물 검증 방법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학이 가장 현대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계속 새로운 방법이 나오거든요. DNA 조사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생일 때는 없었어요. 당시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뼈 크기를 재는 거였죠. 남녀도 뼈 크기가 특징되는 부분이 있죠. 뼈를 보고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크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인문학이 맡아왔던 질문,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과학이 더 많이 답하는 추세예요. 이렇게 간다면 인문학이 좁아지게 될까요? 요새 뇌과학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 오히려 파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알 수 없던 것들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인 줄 알았던 인골이 알고 보면 사촌과 팔촌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토기에서 술의 흔적이나 약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연구를 하면서 뇌과학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죽음에 임했을 때의 감정은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걸 뇌과학이 밝히거든요.
고대 사람들도 사후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위한 상징물로 무덤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라는 말은 조금 실수하신 게 아닐까 하는데,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홍산 문화의 나비와 곤충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을 참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다리를 붙여주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아는 게 있어야 철학도 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삽하면 끝이에요. 구제 발굴, 공사전,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한 발굴 작업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주셨어요. 고고학은 파괴를 전제로 한 학문이에요. 제일 좋은 발굴은 하지 않은 발굴입니다. 왜냐하면 발굴 기술이 미래로 계속 세월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거든요. 50년 전 기술이 있었다면 훼손되지 않을 것도 이미 50년 전에 해버렸기 때문에 다 훼손이 돼버리고 뭐 보존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고. 예, 폼페이 책을 봤으니까 알죠. 하지만 발굴하지 않으면 가치를 알 수 없어요. 무조건 파괴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유물이 파괴되는 이유가 경제 발전이라면 경제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는 유적 보존을 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유적을 보존할 수 있어요. 무조건 경제 발전을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제 발굴을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춘천시의 레고랜드 부지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지만, 이래서 그 공사가 천천히 되고 있었던 건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춘천 한번 가봤었는데, 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경제 논리에 밀려 빠른 속도로 발굴을 마치고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만든다고요. 얼마 전에도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조금만 수정할게요. 어떤 분이 레고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든 묻든 뭐가 중요하느냐고 일갈한 적이 있어요. 이미 50년 발굴할 양을 5년 만에 파헤쳤어요.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유적공원 세우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이었네요. 음, 이미 발굴이 한창 진행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이미 다 망쳐 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발굴을 기획하고 허락했는지는 밝혀야죠. 문제 없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화를 낼 일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거친 표현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불가역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고고학 발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요. 한 삽 파면 끝이에요. 한 번 파면 없어지는데 신중해야죠. 책에서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고고학은 후회의 학문이기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르게 팔 걸 하고 늘 생각하죠. 정말 좋은 유적인데 건설공사와 주민들 항의 때문에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고고학은 파괴지만 파괴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 없거든요. 저희가 약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심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파괴라는 말은 고고학자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약간 발굴이죠. 예. 고고학이 파괴라는 거는 너무 고고학자 쪽의 의견일 것 같고 저희한테는 그저 역사를 발굴하는 훌륭한 일이죠.
좀 파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튼 책을 읽고 독자들이 고고학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하나요? 고고학은 사람 자체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문학이라는 얘기군요. 우리의 모든 기억과 추억, 역사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그 죽음의 봉인을 해제한 게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자의 역할은 황금을 캐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들을 부활시켜 인간을 밝히는 거예요. 망각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멋진 말이네요. 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예, 여기 책이 있는 걸 보면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강인욱 지음, 흐름 출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책인 오늘도 계속 삽니다라는 책을 쓴 김규석 씨가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두 쪽 읽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서 제가 굉장히 천천히 읽은 것 같아요. 프랑스와 엄의 북관리 사무소. 우리 저자는 계속 삽니다. 예, 이 콘셉트로 책을 내도 되겠어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위고 출판사에서 일하는 이재현 편집자는 오늘도 계속 삽니다를 편집하다가 삭신이 쑤셨다. 편집 강도가 세서? 결코 아니다. 이 편집자는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왜 매일 갓 체크인한 호텔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쓸고 닦는 저자의 글을 읽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뭐지? 제가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아무튼 계속에 이어 오늘도 계속 삽니다로 김교석 작가와 두 번째 호흡을 맞춘 이재현 편집자를 서면으로 만났다. 편집자분과 만났군요. 월간 채널 S의 필자이기도 했던 김교석 작가의 두 번째 책이다. 어쩐지 위고에서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 한때 김교석 작가와 같은 출판사를 다녔다. 그때 작가는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젊은 남자에게서 쉽게 보지 못할 뭔가 단단한 살림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살림에 조예가 깊고 그러다 보니 물건을 보는 안목 또한 매우 좋았다. 좋은 물건을 골라서 열심히 사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기한테 뭐 술자리에서 푸는 게 아니라 책으로 풀라는 얘기였군요. 그런데 마침 월간 채널 예스에 살림을 주제로 한 칼럼을 연재하는 걸 보고 역시 좋은 건 내 눈에만 좋게 보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당시 칼럼 제목이 김교석의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였다. 여기서 산다는 물건을 산다는 의미. 재밌네요. 이 칼럼을 읽을 때마다 밀려드는 강한 소비 욕구를 억제하느라 혼났다. 프랑스어음은 여기 인터뷰하시는 분이죠. 엄도 영업을 당했다는 말인가? 그렇고 말고 책을 읽고 수건을 여러 장 샀다. 바로 이 문장을 읽고서 수건은 몸에 닿는 제품인 만큼 최소 30수 이상으로 만든 오가닉 제품을 고르길 권장하고 페스타월, 페이스타월, 핸드타월을 용도별로 구비해 활용하길 추천한다. 오... 집안일 책도 쓰셔야겠는데? 이게 그건가? 하하, 나 역시 책에 등장한 25가지 아이템 중 22가지를 바꾸고 싶었다. 나무 빨래 건조대, 먼지떨이, 청소기는 다행히 추천하는 제품들로 구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다 바꾸자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즐겨찾기에 넣어두기만 하고 여름이니까 잔을 바꿨다. 넣어두기만 한 건 아니었군요. 책에 나오는 라로 쉐 외상 라이네 롱드링크 잔으로 바꿨는데 뭐 이름이 되게 어렵죠. 역시 만족스러웠다.
요즘에는 이 잔에 아이스 커피를 내려서 먹는데 정말 만족스럽다. 음, 물론 컵이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사치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책상에 절로 앉게 된다. 일하면서 커피 마시려고. 그쵸. 커피 마실 땐 원래 일하는 티를 내야죠. 그래야 그 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고 할까. 김교석 작가는 책을 낼 의향이 전혀 없던 걸로 안다. 출간을 제안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 출판사를 걱정했다. 아, 이런 책 내도 되겠어요? 출판사 괜찮겠어요? 이 원고로 책 내도 되겠어요? 전 상관없습니다. 그쵸. 자기가 출판하는 거 아니니까. 아님 말고 같은데, 약간?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아무튼 계속을 제안했을 때도 그랬다. 출판사 괜찮겠어요? 이걸로 책 내도 되겠어요? 전 상관없습니다. 두 번 말하면 진지한 건가? 타인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자신은 상관없는 스타일이다. 역시 마이웨이군요. 타인을 걱정하지만 자신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니 기록해둘 문장이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와엄은 칼마감 신봉자다. 김교석 작가는 정말이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필자였다. 그렇고 말고 성실은 김교석의 호가 아닐까. 호라니. 재밌네요. 소비를 약간 옛날 사람 분위기를 풍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소비를 부추기는 에세이답게 제가 뭐라고 발음하려고 했죠? 표지도 무척 예쁘다. 상품 디자인 쪽 저작권이 걱정되는 그런 의자가 놓여 있는데 뭐 예쁘다고 하시면 예쁘긴 해요. 뭐 보시면은 이게 나름 위고 출판사도 소규모 출판사고 독립이라서 표지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건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도 할 수 있죠. 눈에 띄고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의자 디자인도 평범하지 않고요. 위고와 함께 작업하는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실력자다. 본인의 디자인 방향도 확실하고 여기서 칭찬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하든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디자인하신다. 그래도 한결같이 요청은 한다. 이번에는 너무 무겁지 않고 예쁘게 디자인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런데 조금 무겁게 예쁘게 나왔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약간 밀당하시는 것 같은데. 하하하, 나 역시 방향이 확실한 디자이너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위고책은 하나같이 예뻤던 것이군. 음, 무슨 얘기지? 그나저나 일러스트를 넣은 이유도 궁금하다. 사진을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어, 읽어볼게요. 물론 사진이 들어가면 제품을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단행본으로 만들 때는 사진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아? 그렇구나. 산만하게 보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진은 안 쓰기로 했다. 한편 이 책이 구체적인 살림 아이템들에 대한 리뷰이지만 단순한 제품 리뷰와는 다르다. 혼자 사는 삶, 살림, 산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게 의미심장하게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그런 에세이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싶었다. 오늘도 계속 삽니다를 한 줄 카피로 정리해 본다면 혼자라서 물건을 사기도 살림을 하기도 멋쩍은 1인 생활자를 위한 생활 제한. 죄송합니다. 부재입니다. 네, 어쩐지 익숙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사과를 하시면. 이 책을 재밌게 읽을 거라고 확신하는 독자층은 누구인가? 이제 막 독립해서 집에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정말 귀하죠. 특히 쇼핑몰 같은 데서 꼭 이쪽으로 오길 원하는. 네, 뭐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음, 네, 뭐 그런 분들만 다 사도 왠지 뭐라고 해야 될까, 반타작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물건들만 갖추면 정말 평생 이 물건들만 가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시행착오의 비용을 엄청 아껴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책값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한다. 부심 들어갔죠? 자부심. 맞다. 이 책은 에세이인 동시에 실용서이기도 하다. 소비 실수를 줄여주니까. 오, 편집자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다. 서로 난리 났네요. 역시 김교석 작가에 의해 그 호갱이 된 두 분의 그 대화답습니다. 끝으로 김교석 작가가 세 번째로 책을 내고 싶다고 거꾸로 위고에 연락해 온다면 어떻게 회신할 텐가? 작가님 괜찮겠어요? 이 컨셉트로 책을 내도 되겠어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또 소심하게 복수를 꿈꾸고 있군요. 자, 예, 보니까 이 글은 한 페이지로 끝났고요. 아쉬우니까 여기 이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그 표지를 잠깐 보기 귀찮다. 그냥 이대로 끝낼게요. 오늘 본 거는 예스24 8월호였고요. 네, 중고 서점 가시면은 얻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